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장원재 선생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타 대학하고 다르게 형식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형식면에서 차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는 답안지가 타 대학하고 다르게 원고지가 아닙니다. 원고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줄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갖다가 작성할 때 신경 써야 될 것은 가독성. 그러니까 가독성이 무엇이냐? 눈으로 볼 때 독해가 잘 되게 글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고지 한 칸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줄글로 쓰기 때문에 글씨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씨 크기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게 좀 크게 써야 됩니다. 글씨를 정자로 쓰고, 두 번째는 글씨 크기를 갖다 좀 크게 써서 가독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띄어쓰기를 갖다 명확하게 해서 독해를 할 때 문장을 갖다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네 번째는 단락을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읽는 채점자가 내용을 갖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갖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내용 형식상의 특징은 성균관대학교는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100분 동안에 1번, 2번, 3번 세 개의 문항을 쓰는데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량을 좀 조절해서 써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성균관대학교는 특히 1번보다 2번, 2번보다 3번 뒤로 갈수록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을 갖다가 1번, 2번, 3번 뒤로 갈수록 분량이 많아져야 되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5, 6, 7, 그러니까 1번을 한 500자 정도, 2번을 600자, 3번을 갖다 700자 정도로 써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견해를 쓰는 3번 문제의 분량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특징을 갖다가 문제별로 1번, 2번, 3번의 특징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타 대학은 이 문제 유형이 약간씩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균관대는 10년이 넘도록 고정된 1번과 2번과 3번의 문제 형식이 항상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대로만 공부를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1번 문제는 분류 비교형이라고 해서 제시문을 갖다가 4개에서 7개의 복수 제시문을 주고 그걸 갖다가 두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각각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요약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보다 2번, 2번보다 3번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데, 일단은 2번과 3번을 갖다가 쓸 때에도 1번에서 제시문 분류와 요약을 제대로 못하면 2번과 3번을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중요성, 배점은 좀 낮아도 1번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성균관대학교는 뭐 세계화, 교육 이런 특정한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갖다 주고서 이걸 갖다가 제시문 갖다 분류해서 A 관점과 B 관점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이도를 갖다가 상중하로 평가했을 때 중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주고 제시문 6개를 갖다가 두 묶음으로 분류한 다음에 요약하라고 하면은 제시문 6개를 갖다가 3개, 3개로 분류한 다음에 요약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A 관점과 B 관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개념을 시켜야 되는데, 성대 문제의 특징은 이 A 관점과 B 관점이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그럼 뭐냐? 순기능, 역기능, 긍정적, 부정적, 합리적, 비합리적 이런 식으로 딱딱 정반대로 OX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대 1번에서 중요한 거는 핵심 키워드에 맞게 제시문을 분류하고 A 관점과 B 관점, 순기능, 역기능, 찬성, 반대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분류 문제인데, 타 대학하고 다르게 성균관대는 한 번도 복수의 제시문 갖다 분류할 때 이게 쏠림 현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시문이 4개가 나오면 2개로 A, B 관점이 나누지 1대 3은 없었고, 제시문 7개가 나왔을 때 하더라, 7개가 나왔을 때에도 2개, 5개, 1개, 6개 절대로 없고 4개, 3개, 6개이면은 3개, 3개, 5개이면은 2개,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류가 어렵지는 않지만, 분류가 힘들 때에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걸 갖다 중심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3개, 3개, 4개, 3개, 2개, 2개다 라는 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름하여 통계적으로 분석 문제인데, 어떻게 통계를 분석하는 거냐면은 1번에서 그 주제에 맞춰서 A 관점과 B 관점을 뽑았으면은
A 관점과 B 관점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통계자료 갖다가 해석하시오 혹은 옹호하시오 혹은 비판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부분에서 A 관점과 B 관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차지하지만 이번에 통계자료 갖다가 두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옹호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자료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출제자의 의도를 갖다 찾는 것이 중요한데 타대학은 어떤 통계가 나오면 통계의 출처를 갖다 밝혀주는 성중간에 출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대는 시중에 뭐 어떤 책이나 잡지나 어떤 통계 실제 통계를 갖다가 쓰는 거라기보다는 성대 교수들이 문제에 맞춰서 통계를 갖다 편집하거나 직접 통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답이 딱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성대 2번에 통계자료 분석하는 문제는 A 관점과 B 관점으로 해석, 분석, 옹호, 비판을 할 때 정확하게 답이 딱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3번 문제. 이게 진짜 논술인데 말 그대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1번에서 주제에 맞춰서 분류했던 A 관점과 B 관점을 활용하여 어떤 주어진 시사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갖다 쓰는 문제 형태인데 이게 굉장히 시사성이 있어요. 제가 최근 3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한 3개만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A 관점과 B 관점 활용해서 찬성 반대 견해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세금 부과에 관련돼서 A 관점, B 관점을 활용해서 찬성 반대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작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로봇세 도입, 로봇에 관련된 세금 부과에 대한 견해성이 나왔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2015년도에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뜨끈뜨끈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신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바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평상시에 사회 문제,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문제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중요한 것은 3번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19살, 20살 단 여러분 수험생들한테 찬성과 반대 견해를 쓰는데 남들하고 다른 기발하고 참신한 근거와 사례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건 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제시문 6개라고 하면은 특정 주제에 맞춰서 A 관점 제시문이 3개고 B 관점 제시문이 3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식 더하기 제시문 속에 문제에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구조를 짜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대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난이도를 갖다가 중정도로 판단하고 마지막 3번 문제가 난이도 제일 어려운데 왜냐하면 내 생각을 쓰고 분량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 종로학원에 오셔서 요런 내용과 형식상의 극명한 특징을 보인 성대 논술 갖다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특강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